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쿨하지만 핫한 과학 안될 과학 세미나입니다. 랩미팅입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사건의 지평선망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 공동연구팀의 일원으로서 19년대 브레이크스루 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준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좋은 질문인데 M87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M87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들이. 네. 원래 치킨 블랙홀이 빨간색이 아니라고 들었다. 원래 무슨 색이었나요? 원래 색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예. 하나의 어떤 파장을 저희가 1.3mm, 예. 230GHz 예. 파장을 이용해서 관측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색깔은 표현하기 위한 우리가 이 구조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스케일을 선택을 한 거고요. 예. 실제로는 어떤 색깔이 있다고 예.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렇죠. 네. 여기서 컬러 스케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등고선을 표현할 때 색으로 예를 들어 높은 데는 뭐 좀 흰색, 낮은 데는 약간 황토색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일종의 약간 에너지를 좀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렇죠. 여러 파장으로 찍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 그래서, 파장 찍으면 자세히 나오는가?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파장을 그 연구에 이용한 이유가 예. 다양한 파장대에서 전체를 보면은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거는 네. 사실 또 지금 전파 외의 걸로는 네. 이 정도의 분해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파 예. 영역에서도 다양한 파장대가 있기 때문에 전파에서도 네.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실제로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 요게 그 230GHz 1.3mm 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몇 군데 망원경은 시험도 마친 게 345GHz 0.87mm 예. 로 저 관측을 예.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거가 기대가 되나요? 지금 이 모양에서 어떤 게 좀 바뀔까요? 모양 자체는 큰 틀에서는 변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표현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 파장이 1.3mm에서 0.8mm 정도로 예. 줄어든다는 거는 예. 망원경 우리 얘기할 때 분해능 분해능이 더 좋아진다. 네, 분해능은 이제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예. 짧아지니까 같은 망원경 셋업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분해능으로 그쵸. 관측자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로 이 전파의 파장을 바꾸는 게 네. 결국 질량이 다른 블랙홀을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가벼운 애들은 사실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파 그렇죠. 지금 전파망경으로도 네.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네, 걔네들을 찍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전파를 또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좀 쓸 수 있고 실제로 얘네들도 분해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실제 찍힌 블랙홀과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가르강티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사실 굉장히, 영화 속 네.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조금 다르죠. 예. 영화 속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은 저 밝기의 분포가 굉장히 어떤 대칭적인 맞아요. 예. 모습을 보이는데 영화에 나오는 블랙홀 모습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킵손 교수님이 뭐 자문을 하시고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실제 계산했던 결과는 저희 관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거는 좀 영화적인 효과를 상상력으로 좀 더 네. 멋있게 표현을 하려고. 네, 그쵸. 좀 화려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쵸. 또 하나 그 공개된 사진에서 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그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이 남쪽에 있는 방향이 좀 더 이제 밝게 나오거든요. 예. 빛이.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콘텐츠에서도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예, 도플러 맞습니다. 효과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 예, 좋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예.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M87은 남극점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워낙 북쪽에 있는 천체여서 예.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극점에서 얻은 자료는 요 이미지 자체를 재구성하는데 직접 자료가 쓰인 건 아니지만 그 망원경들이 배열이 하나의 이제 배열로 그렇죠.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재구성하는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하는 데 충분히 쓰였고 다른 자료들이 네. 그리고 요 다음에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남극점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궁수자리 A별.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도 지금 굉장히 겸손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직접 만들어 설치한 망원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저 M87을 찍은 건 아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사냥꾼 한 7명이 똑같이 총을 들고 한 놈을 쏩니다. 7발을 맞아 쓰러져요. 근데 이 남극점에 우리 김준환 박사님이 만드신 망원경은 이 7명의 사냥꾼이 일렬로 제대로 쏠 수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조교를 한 거죠. 넌 여기서, 넌 저기서 동시에 쏘라고 딱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극점이다 보니까 우리의 사실 지금 결과를 도출하고 있죠. 네, 계속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궁수자리 A별 우리 은하 사실 정말 궁금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것을 노리고 있고
이것의 결과가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찍은 블랙홀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부주에 있는 블랙홀들이 예. 질량에 따라서 좀 구분이 다양하게 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 슈퍼매시브 블랙홀, 예. 초거대 질량, 초대 그쵸. 질량 블랙홀 같은 예. 경우는 태양 질량의 보통 한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 이런 질량을 가지는 그쵸. 엄청나게 예. 그 규모가 큰 예. 블랙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주에 있는 은하들마다 이 은하들이 다 거의 모든 은하들이 중심에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다 있다. 네, 예, 다 이런 있다. 어떤 결론에 예. 도달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예. 그동안 연구를 해서. 예. 그리고 이 은하의 어떤 질량이라든지 은하의 밝기 음.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블랙홀에 품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과 나름의 또 상관관계를 가지는 등 둘이 은하가 품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나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우주의 역사 동안 좀 성장을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직접 관측을 해서 예. 또 연구를 하게 되면은 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줄 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험 천문학자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험 천문학자라는 거는 좀 생소하긴 해요. 네. 그렇죠. 보통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 뭐 이런 물리학자도 있고, 뭐 관측 천문학자도 있고. 네. 근데 실험 천문학자도 혹시 어떤 걸 하는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 생소하게 들릴 예. 수 있는 우리말로는 들릴 수 있는 단어인데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 실험 천문학자라는 거는 관측에 필요한 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손수 설계하고 망원경에 가서 설치하고 여기서 직접 데이터를 얻고 또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좀 다양한 일을 하는 천문학자들 그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론 천문학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스티븐 호킹 같은 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킵손 박사님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이론에 가까우시고, 그리고 이제 실험 천문학자 하면 좀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계실까요? 실험 천문학자 예.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한데요. 뭐 어느 세부 분야나 그렇겠지만 예. 하는 일이 난 이거 하나만 한다 예, 이렇지 않잖아요. 예. 교수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관측 뭐 이론 실험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제임스 건이라는 짐 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프린스턴 대학에 이분은 그 이론 관측 어떤 기기 개발 그냥 스탯이 다 차 있는 분이에요. 거의 모든 거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또 대표적인 실험 천문학자, 뭐 기기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실험 천문학자이신데 관측도 직접 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관측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가보신 곳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까? 남극이겠죠. 남극. 남극이 제일 좋았던 곳이에요? 제일 좋았던 곳이기도 하고 제일 예. 뭐 어려웠던 곳이기도 곳이기도 하고요. 하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극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남극 대륙의 예, 진짜 한 가운데 정확하게 딱 정의된 곳이 있나요? 점이 딱 찍혀 있거나.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예, 이렇게 지오그래픽 사우스폴에서 지리학적 남극점 딱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그 남위 90도 지구 자전축이 지나는 예, 남극점입니다. 정확하게 저 점이 네. 바닥에 누가 뭐 체크해 놓은 건 없나요? 저게 그 마커가 꽂혀 있는데요. 네. 남극 대륙 위에 이 눈 덮인 이 얼음층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10m 정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되면 저거를 또 새로운 위치로 옮기고 맞아요. 네. 그거가 또 새로운 직업입니다. 네. 남극점 위치에 맞춰서 편말 옮기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네. 그러면 남극점에서 네. 그럼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그 지금 요 사진에 보이는 요게 이게 남극점에 있는 남극점 망원경입니다. 사우스폴 텔레스콥이라 그래서 저긴 전파 망원경이니까 위성 접시가 좀 커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막 스카이라이프 같은 그쵸, 안테나가 스카이라이프가. 좀 커졌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위해서 쓰는 망원경인데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그 이제 프로젝트에 쓰기 위해서 서로 다른 망원경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길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간섭계 여러 개의 망원경을 하나의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망원경들이 북반구에 많이 위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점에 있는 망원경과 연결하면은 이 떨어진 거리를 정말 최대로 늘릴 수가 있다. 멀리.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망원경에 비해서 이 전파 망원경의 특징이죠. 그렇죠. 혹시 이거를 떨어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이중 생각하시면 슬릿. 될 거예요. 그 슬릿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의 간격이 좀 커지고 그렇죠. 슬릿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은 설명 간격이 좋습니다. 아주 촘촘해지잖아요. 설명 좋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하늘에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의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촘촘해진다. 조금 더 자세한, 그쵸. 더욱더 자세한 어.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분해해서 볼 수 있다. 그쵸.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망원경이 가까우면은 네. 약간 모자이크가 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자이크 점이 작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아주 좋은 설명이셨어요. 이 감사합니다. 이중 슬릿을 이용한. 네. 네, 너무 역시 김 박사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이 M87 네. 블랙홀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원래 이 블랙홀을 관측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된 게 네. 어떤 경로로 참여하시게 된 거세요?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 된 건데요.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네. 제 대학원 시절 이제 지도 교수님을 처음으로 그 미국에 방문을 해서 만났죠. 예. 그래서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네, 지도 교수님 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가?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막연하게 어. 좀 천문학이 하고 싶다. 천문하고 그리고 싶다. 예. 이제 공학적인 관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학을 또 학부 때 공부를 하기도 했던 거여서 예. 좀 이렇게 장비를 만들고 이걸로 좀 과학을 하는 일까지를 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예. 있다. 있다. 그런 네, 게 있다. 있다. 그래서 그게 요 그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남극점 망원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자료를 얻어서 분석까지 하는 일을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남극에 갈 수 있다. 그걸 딱 받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네. 느끼신 거군요. 남극에 갈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 이제 들어가게 됐죠. 남극에 가는 게 일단 우선이었다. 그렇죠. 예. 과학계에 유명한 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브레이크스루 상이라는 걸 수상하셨어요. 네, 예, 이 상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벌써 한두 달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예. 그 실리콘밸리에 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주커버그, 뭐 예. 유리 밀러 이런 사람들이 예. 돈을 모아서 예. 기초과학에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 혹은 그룹에게 예. 좀 이 상을 주면서 또 상금과 함께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는데 뭔가 패러다임을 뚫고 예, 넘어갔다. 브레이크스루를 했다. 예, 네. 브레이크스루를 했다. 이 상을 이제 EHT 팀이 지난 몇 월이었죠? 한두 달 전입니다.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됐죠. 이게 뭐 실리콘밸리의 노벨상 뭐 이런 수식이 붙어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노벨상.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실리콘밸리의 노벨상, 그쵸? 뭐 과학계 오스카상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과학계 오스카상. 네, 이 저희 프로젝트 팀 전원에게 수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348명에게 모두의 이름을 넣어서 이 상이 돌아갔습니다. 348명이 상. 네. 그럼 상금이 엠빵인가요? 그쵸. 35억 원을 예. 348로 나눠서 그래도 꽤 되는데? 꽤 되죠.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것 같습니다. 꽤 되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요 수상을 예. 처음 예. 디렉터, 초대 디렉터를 했던 예. 하버드의 셰프 돌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대표로 수상을 했고 요 사진 보시면은 그 마크 주커버그랑 왼쪽이 마크 주커버그, 오른쪽이 그 스타트렉 보셨으면 그 르바 버튼이라고 배우인데 예. 두 명이 그분에게 대표로 이제 수상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배경에 보면은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각자의 그 소속된 기관에서 축하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정말 있죠. 멋있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하신 거는 사실 전파 천문학 장비와 이제 전파 천문학과 관련된 관측을 하셨는데 네. 지금 좀 지평을 넓혀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지난 여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예. 새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박사후 과정연구원으로.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예. 일단 칼텍 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교수님들께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네. 당연히 아시는 건데 칼텍에 입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칼텍을 졸업하면 사실 전 세계 어떤 연구기관인지 다 골라갈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대단한 대학입니다. 예, 엄청난 곳이고요. 거기 뭐 노벨상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식당 구내 식당 가면은 한 20명이 노벨상 수상자야. 저는 실제로 얼마 예. 전에 주말에 저희 학과 건물에 예. 인쇄하러 프린트하러 어. 갔다가 킵손 교수님. 킵송 교수님 인쇄를 하고 계셨나요? 킵송 교수님. 제가 하러 갔다가 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고 저희가 아무튼 언제 한번 네. 칼텍 가면은 좀 한번 야외 방송 한번 가시죠. 그렇죠. 예, 네. 킵송 교수님 방으로 직접 약간 난입을 해가지고 좀 친분을 많이 쌓아주시면은 네. 아무튼 그래서 발견을 해서 예. 이제 같이 가서 소개를 하고 사진을 사진도 드려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네, 앞으로 거기 가서는 사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한두 예.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지금까지 전파 영역의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타겟을 상대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블랙홀들을 지금 연구를 해왔는데 예. 좀 멀리 있는 좀 우주 초기로 가보면 어떨까? 아. 이걸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항상 상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은하단이라 그래서 은하단. 네, 은하들이 모인. 그래서 항상 저희가 또 안 해본 거는 또 이렇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주론을 해보고 싶다. 아, 네. 우주론. 예,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내용 중에 혹시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브레이크스루상 수상 관련된 예.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요새 특히 과학계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어떤 돈의 규모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 이런 게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EHT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저처럼 실제 현장에 가서 망원경에 가서 일을 하고 부품을 만들고 네. 어떤 관측자를 얻고 이런 예.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뭐 이런 모델을 그쵸. 개발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또 국내에서 손봉원 박사님께서도 네, 국내에 계신 좀, 분들도 예, 주도적인 역할을 그런 하셨죠.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고 예, 예. 이렇게 정말 그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이 협력이라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그쵸. 싶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 네, 그게 요새 과학이다. 348명의 네, 과학자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다. 그렇죠. 앞으로의 좀 행보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포닥이 마치고 난 뒤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나사에서 연락이 왔다, 뭐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가 났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포닥을 마친 다음에 네. 저희 포닥을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 천문학은 요새 트렌드가 네, 더블 포닥. 보통 한 5년 6년 아, 포닥을 한 짧게 이후에, 하면은 예. 약간 좀 숙성이 덜 된 느낌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어. 또 특히 어떤 기기 개발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3, 4년 안에 뭐 쉽지 않으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계속 하실 거라 믿고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과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될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만나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안될과학입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지금까지 안될과학 랩미팅 세미나 1부였습니다. 김준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